주담대 시장의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서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죠. 최근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경우 금리 1%포인트 올리면 DSR이 58%까지 올라간다. 주담대 미보유 차주의 DSR이 금리 1%포인트 올릴 때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1%포인트, 그 다음에 비관 시에는 4.4%포인트 올라가는데 주담대 차주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10.4%포인트 올린다. 즉 DSR이 58%까지 올라간다. 문제는요,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터지고 집값 떨어지고 나서 하우스 푸어라고 했던 사람들의 DSR이 어느 정도냐? 20에서 30% 정도라고. 근데 58%면 지금 대단하죠. 그리고요, 지금도요, 주담대 비율이 47.6%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DSR 40% 이상이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다음 달부터는 1억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들, 거기에는 이제 대출엔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되죠. 더 이상 카드론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차 할부 이런 것도 지금 거의 불가해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 차주의 DSR도 37.1%. 지금 우리나라는 빛의 늪에 빠져 있어요. 전체 차주의 DSR이 37.1%라는 건 미친 거예요, 지금. 고 DSR 차주의 평균도 아니고 그냥 전체 차주의 DSR이 37.1%고 주담대 보유한 DSR은 47.6%다. 그러면요, 이 중에서 40%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출이 더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매물 막 나오지 않을 것, 버틸 것 일단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들이야 버티겠지, 그런 이야기 하는 인간들이야. 혹은 못 버티는데 버틸 것이니까 내 것 좀 빨리 사줘,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든가.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전세대출 금리부터 낮추고 있다. 그래서 전세대출 금리를 얼마나 낮췄어요? 0.41%포인트. 그 다음에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하면서 어때요?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세 가격 올리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뭐 예대 금리 차를 낮추라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주문 하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 은행권에다가 예대 금리 차이 줄여야 되는데 예금 금리를 높이는 거 말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걸 자꾸 주문을 하고 있죠. 대출 금리를 낮춰서 예대 금리를 맞춰라.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도 하고 있어요? 영끌로 집 산 매수자들에게 대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즉 뭐예요? 이자 부담 줄여줘서 너네 집 내놓지 말아라. 좋게 말하면 영끌 구제 정책인데 나쁘게 말하면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정책이죠. 그러면서 자, 하우스 푸어 현상이 재현된다. 문제는요,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기득권들을 많이 유지하려는 집단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뭐냐? 집값은 폭등해서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가 어디서 드러나요? 폭락 때 드러나죠. 폭등은요, 문제를 야기하는 과정이고 폭락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폭등했으니까 폭락해야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은 폭등이 문제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폭락이 문제인 것처럼 자꾸 지적을 한다. 쉽게 말해서 암에 걸렸어요. 이게 커져서 수술을 해야 돼요. 뭐 무증상도 아니고 증상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야기하는 거는 암에 걸린 게 문제죠.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혈도 해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고 밥도 잘 못 먹고 병원밥 먹어야 되고 일도 못하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못된 건 뭐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안 걸렸으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죠. 폭등을 안 했으면 폭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폭등이 문제라서 이 암을 빨리 낫게 해야 되는데 폭락하는 수술을 막아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우스 푸어 현상은요, DSR이 높아서, 카푸어는 왜 카푸어예요? 차값이 떨어져서 카푸어예요? 아니에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영끌해가지고 원리금으로 버는 소득의 대부분을 때려갔기 때문에 카푸어인 거죠. 그러면 하우스 푸어 현상이 재현될 것이란 걱정. 하우스 푸어는요, 이미 하우스 푸어예요. 요것만 봐도. 자, 그리고 뭐예요? 정부에서 왜 자꾸 개입해서 금리 낮춰요? 여태까지 문재인 정권 깔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반자유시장 정책. 정부에서 개입하지 마라. 시장에 맡겨라. 시장에 맡겨라. 반시장적이다. 근데 왜 정부에서 금리에 개입해요? 시장에 맡겨야지. 근데 왜 저거는 비난하는 언론이 없어요?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는요, 뭘 못했냐? 금융정책을 못했다. 금융정책을 못했지, 임대사업자 양성, 조정대상 지역 해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정책이지 수요 억제하는 정책들은 제대로 들어갔다. 그런데 금융정책에서 실패했죠. 왜?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금리 계속 올리는데 우리나라 안 올렸으니까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2017년, 2018년 두 번밖에 안 따라갔다. 그리고 금리 내리는 거 너무 빨리 따라갔다. 이게 문제였던 거지. 대출 안 막았으면 우리나라 진짜 개박살 났습니다. 다주택자들 마구 받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굉장히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막 시장에 맡겨라. 그런 것들은 시장에 맡기라고 하더니 폭락하는 거 막아라.
이거는 반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사가 없더라. 근데 이날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전세에서 이 정도 낮춘다는 거는 영끌 주담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많이 못 낮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열심히 낮춰서 연 0.41%포인트, 그 다음에 청년 정세는 0.32%포인트를 낮췄다. 낮춰봐야 이 정도예요? 이것도 일회성이고 막 여러 차례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올라가는 건 비슷해. 그러니까 인하해도요, 그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하하니까 이제 풀어주는구나, 더 사야지. 금리를 정부에서 개입해서 인하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왜냐면은 첫 번째는 은행권도 기업이에요. 은행에서 손해나서 은행 뱅크런 나기 시작하면은 집값 폭락이라는 차원이 다른 붕괴가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은행에서 금리를 산정하는 것에도 기준이 있죠. 코픽스 금리라든가 금융채 5년물 금리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이하로 낮출 수는 없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기준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정책상으로 은행에서 낮춰라 해가지고 최대한 낮춰줘도 그보다 올라가는 게 더 빠르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 정도 낮춘다고 해봐요? 다음 달에 이 정도 낮추는데 이미 빅스텝하고 낮추면은 지금보다 부담이 커졌지 적어지지 않는다. 그리고요, 문제는 뭐예요? 보험 16곳, 증권 4곳에 자본 비율이 미달될 수 있다. 그러면서 왜요? 금융 충격 발생 시. 근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보험 증권이 위험하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보험이나 증권 같은 데서 위험한 대출을 많이 내줬다. 이런 소리죠. 근데 핵심은 요거죠. DSR이 37.1%고 주담대가 47.6%였죠. 주담대 받은 개인들의 LTV가 47.6% 정도다. 그러니까 50% 내외다, 평균 LTV가. 그러니까 문제 없다. 개인의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금감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발표됐죠. 오늘의 핵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현황.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주담대, 즉 개인 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얼마나 올라갔느냐?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LTV는 75%. 즉 집값이 4분의 3토막만 나도 여기서 크게 터질 수밖에 없더라. 그 중에서 LTV 80%를 초과하는 고 LTV 사업자도 절반 이상이다. 자, 여기 중에서 80% 초과하는 절반 정도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얼마예요? 6조 규모면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준다는 거냐. 고 LTV 사업자들 어떻게 한 거예요? 2019년이나 뭐 이럴 때 강남 집값 하락 막기 위해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꼼수를 막아야 되는데 알려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려줬어요? 주택사업자. 그때 막 9.13 대책 나오고 그래서 다주택자 막히니까 주택사업자 LTV 80%까지 나온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문제는요, 개인들은 대부분 1주택이죠. 근데 고 LTV 사업자들은 몇 주택일까요? 당연히 대부분이 다주택이다. 터지면요, 여러 채씩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최소 6조에서 크게는 12조 규모까지 나올 수가 있더라. 여기서만 이 정도이고 저기서 터져서 나오기 시작하면 개인은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예요? 저축은행이에요. 저축은행은 이금융이죠. 근데 아까 증권사는 둘째치고 보험사에서 주담대 90% 이상까지 내주는 경우도 많았었죠. 보험이나 뭐 삼금융 이런 데 가면요, 지금 저축은행보다 부실이 더 심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1금융 다음으로 안전한 정도가 2금융 정도이고 2금융에서 LTV가 75%라는 거는 그 밑으로 가면 그 이상으로 터지면 터졌지 이보다 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금융 가진 사람들은 그래 LTV 50%니까 이 인간들 말하는 것처럼 버틸 수 있겠죠. 왜? 이 사람은 우선은 절대적으로 백분 토론에서 아예 현 정부,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 정부에 반대되는 편에서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집값 띄우려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요걸 생각을 해야지. 사업자에서 여기서 이제 크게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게 쭉쭉 올라갈 거예요. 이제 왜? 집값은 안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올라가면서 부담은 계속 커지니까. 그 다음에 가계대출 중 67%는 부동산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출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죠. 가계대출이 터지면 어디가 터진다? 주택시장이. 왜? 대출 받아가지고 다 부동산에 때려 박아놨는데 그 대출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럼 뭐부터 터지기 시작하겠어요? 당연히 부동산부터지. 금리 7% 시대에 반값 사내 주담대. 그래서 보면요, 뭐 수출입은행 한도로 사내 전월세 대출을 평균 금리 1.83, 그다음에 산업은행 2.38, 그다음에 뭐 캠코는 3.3, 주금공은 2.2%로 사내 주담대 혹은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을 빌려준다. 금리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의 최저인 4.05% 수준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싸게 대출을 받아서 많이 받고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넣었던 경우인데, 여기서도 이제 지침 들어가서 은행 금리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도 터질 수가 있더라. 지금까지야 저금리니까 싸게 쭉쭉 많이 받아서 집값 올리실 수 있었겠지. 마지막으로 파월이 한 얘기 한번 보러 갑시다. 집 사지 마라 경고하자마자 주담대 금리 1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이다. 문제는 요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안 산다. 다른 나라는 저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왜 집 사라고 자꾸 조장을 하냐. 절대 저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결론 뭐예요? 주담대 곧 터진다. 아무리 영끌 자, 영끌 얼마나 했어요? 주택 관련 주담대 DSR 평균 47.6%. 이거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 30%대에서 터졌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보다 더 위험한 게 나왔더라. 사업자 주택 봤더니 LTV의 몇 퍼센트? 75%. 요거 조금만 떨어져도 이제 현철이라는 가수가 부르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하면서 터진다. 그 지표가 떴고, 그 다음에 주택 관련 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 3분의 2 수준이죠. 가계부채 터지면 뭐부터 터진다? 답 나왔다. LTV 50% 수준으로 관리돼서 안 터진다라고 말했던 거 다 구라인 것들이 들통났고, 특히 저게 이금융인 그나마 안정적인 저축은행에서 저 정도 나왔으면 보험사나 상금융 이런 쪽에서는 더 크게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